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라디오 서울과 한국 TV를 통해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캘리포니아와 각 지역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위크엔드 에디션에서는 한 주일 동안 중요한 그런 뉴스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어제 있었던 아주 중요한 내용의 어떤 레이티스트 속보, 그리고 또 경기 부양책에 관한 또 약간의 변동도 있고요. 그 밖에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조지아주에서부터 리오픈이 시작됐기 때문에 미국 각 주에서 또 리오픈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른 것이 아닌가 해서요. 오늘 캘리포니아주 아주 덥습니다. 여름 날씨와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낮 최고 기온이 화씨로 90도가 넘어서 지금 저도 소매를 조금 걷었고요. 비치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그 뉴스, 그리고 그 이후에 백악관과 대통령의 행보가 크게 변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어제 그제 대통령이 자외선을 쏘이거나 자외선에 노출하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몸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 그리고 또 소독제와 살균제 나도 봤다. 그것이 1분 안에, 더 빨리 몇 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살균되더라 하면서 사람 몸 안에 정확하게 그 단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국은 이제 폐의 활동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폐로 살균제를 클로락스 같은 것을 집어넣는 것을 연구를 해라. 그 결과가 굉장히 나에게는 흥미롭다, 완전하게 해라 하는 명령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발표를 하고 난 뒤에 굉장히 큰 뉴스가 됐었죠. 닥터들도 그렇고 살균제나 소독제를 만드는 많은 회사에서 절대로 그것 들이마시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 의사들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실수를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하루가 지난 뒤에 어제 오늘의 미국 방송이 끝난 뒤에 내가 그냥 기자들에게 좀 빈정거려 본 거야. 풍자식으로 좀 그냥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라고 했지만 대통령의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팍스의 여러 앵커들도 현장에 있었던 그제는 살균제 얘기가 나왔을 때는 팍스의 백악관 출입 기자 존 로버츠는 저는 못 봤고요. 그리고는 이제 또 다른 팍스의 앵커가 가 있었는데 그 앵커는 평소에도 그다지 션 해니티라든가 터커 칼슨처럼 무조건 대통령을 좋다고 설정을 해놓고 보호를 해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터커 칼슨은 요즘 여러 가지 이슈에서 대통령과 조금 입장을 달리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심지어는 팍스에서조차도 대통령이 그냥 기자들에게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하고 풍자식으로 빈정거리는 식으로 내가 한번 얘기해 본 거야 라는 말을 아무도 믿지 않죠. 더군다나 이제 데보라 벅스라는 백악관의 태스크포스의 박사가 그날 살균제 얘기를 할 때 현장에 있었고, 그렇게는 우리는 안 합니다. 의학적으로 그 같은 시험 내지는 실험은 안 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데보라 벅스 박사가 팍스뉴스에 출연을 해서 대통령이 어떠한 새로운 정보를 들었을 때는 그것을 빨리 공유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은 영국 매체가 더 잘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왜 대통령이 살균제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가디언이 보도하기를 마크 그레논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플로리다주에 있는 사람인데 Miracle Mineral Solution에서 MMS라고 해서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것 한 번에 다 암이고 당뇨고 심장병이고 내게 오면 다 고쳐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하네요. 암, 말라리아 같은 것이 다 잡혀서 치료한다 해서 이 마크 그레논이라는 사람이 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또 의학계에서는 정말로 위험한 사람,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현대의학으로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한 사람, 그리고 현대의학을 그래서 더 이상은 믿지 않게 된 사람들이 무엇이라도 잡고 싶으니까 믿게 되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의 어떤 시의 시장도 본인의 와이프도 이 사람을 너무 믿다가 결국은 뭐 숨졌다. 캘리포니아의 샌후앙 그 카피에스트로 놓으니까는 잘 알려진 곳이죠. 제비 먼저 오고 하는 그런 곳이요. 덕 내쉬라는 전 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바로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살균제가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면 병원균의 99%를 죽인다. 그 말을 듣고는 그 브리핑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기 전에는 국토안보부에서 나온 역시 그 관련 담당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기온이 높고 그리고 습도가 높으면은 별로 살지 못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그냥 바로 이 살균제 얘기, 자외선도 쏘이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몸 안으로 주입하거나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이 그동안 날마다 어떤 땐 2시간도 넘었고 1시간은 보통이고 쭉 그 박사들도 나오고 태스크포스의 자르는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인데, 펜스 부통령 살짝 얘기하고 대통령이 혼자 다 의학에 관한 얘기 모든 것을 다 캠페인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제가 2주일 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여러 가지가 맞죠. 월스트리트저널은 월스트리트에 부자들이 많이 보는 신문이기도 하니까, 또 사주도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인 루퍼트 머덕이고 해서 월스트리트저널도 사설에서 몇 주일 전에 대통령이 이 기자 브리핑에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나오고 짧게 얘기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의학자에게 많은 것을 맡겨라 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도 뭐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일은 완전히 결론 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만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악시오스나 여러 매체가 보도하기를 어제 대통령이 22분밖에 기자회견 안 했거든요. 브리핑을. 보통 때에 뭐 2시간 넘게 했었으니까 뭐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건데, 그리고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피어스 몰건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레리 킹이 CNN의 레리 킹 라이프에서 물러나고 나서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영국 사람이지만 아주 그 영국식 액센트를 그대로 그 영어로 보여줬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 피어스 몰건이 트럼프 대통령 절친한 친구거든요. 뭐 몇십 명 안에 꼽히는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사람과 인터뷰를 한 게 3번인데 영국에 가서도 그렇고 전부 그게 피어스 몰건이었는데, 피어스 몰건도 대통령에게 그런 브리핑 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의료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충동적으로 말하는 것이 오히려 그 지지율을 깎아내린다라고 얘기를 공개적으로 그제였었던가요? 했었고요. 아마 대통령은 이제 브리핑 시간을 줄이던가 본인이 등장하지 않던가 이런 것을 따라갈 확률이 이번 일로 살균제 일로서 굉장히 높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요즘에 팍스뉴스도 서서히 좀 변하기 시작하고요. 팍스뿐만이 아니라 브레이트바트는 저는 오늘 조금 놀랐는데요. 브레이트바트가 무슨 내용을 보도를 했냐면, 어제 대통령 브리핑이 시작되기 전에,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은 대선을 11월 달에 치러야지 되니까 정치 환경의 변화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치 환경의 변화라는 것은, 언론의 보도 태도의 변화라는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겨룰 상대당의 후보에게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브레이트바트가 오늘 무엇을 보도를 했냐면, 어제 그 대통령 브리핑이 있기 전에 백악관에서, 지금 백악관 브리핑 룸도 띄엄띄엄 앉아 있거든요. 그래 전보다 뭐 한 3분의 1도 그 기자들이 다 와 있지 않은데, 거기에 이제 그 전날도 CNN 기자와 이제 대통령이 좀 말로 스트러글이 있고 했었으니까 CNN 기자가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핑크색 옷을 입고 아주 젊은 백악관 특파원인데, 맨 앞줄에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앞줄에 제일
왼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연단에 등장하기 전에 백악관에서 CNN 기자를 뒤로 가라고 하고, 신문의 그 폴 기자단, 신문은 이제 요즘 잘 안 나가거든요. 주요 신문들은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나 브리핑이 대통령이 이제 캠페인하는 것이고 별로 특별한 내용도 없고 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 해서 풀 기자단이 가서 하는데, 그 풀 기자단이 어제는 그렇게 주요 신문의 기자가 아니었어요. 뭐 워싱턴 무슨 신문, 아무튼 워싱턴자 붙는 그런 신문이었는데, 그 기자 보러 여기 앞에 오고 CNN 기자를 뒤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CNN 기자가 싫다고 했고, 그 풀 기자단도 그럴 수 없다. 풀 기자단 신문의 기자도요, 나는 백악관 출입 기자단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왜냐하면 백악관에서 여러 가지 기자회견을 어레인지를 하기는 하지만 이 기자들의 특파원의 자리를 배정하는 것은 백악관의 기자단 그 협회에서 하거든요. 그게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 나오라는 기자도 뒤로 가라는 그 출입 백악관 그 기자도 다 싫다라고 하니까 백악관 측에서는 시크릿 가드를 대동을 해서 이 CNN 기자를 뒤로 몰아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기자단 전부, 풀 기자, CNN 기자가 다 거부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백악관에서는 우리 그 경호원은 대동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내용을 전 같으면 브레이트바트가 보도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브레이트바트가 이 내용을 보도했다고 전해드리고요. 브레이트바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매체에서는 많이 이 내용을 보도를 해서 지금 아마 현재까지의 백악관에서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통령의 그 백악관 브리핑이 대통령에게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좀 많았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대통령이 이제 점수가 낮아지고 지지율이 낮아지면은 이게 그 11월 달 선거에서 연방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린지 그레이엄 의원처럼 대통령과 아주 친한 정치인도 대통령에게 그거 좀 살살해라 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고, 어떻게 될지는 트럼프 대통령만 알 수 있는 일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마음과 내일 브리핑이 있다고 하면 브리핑 있기 직전의 마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이 이제 기자 브리핑은 날마다 나와서 2시간 이상을 하고, 하지만 실제로 백악관의 그 태스크포스들의 회의에는 잘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제 대통령이 그 고습에 이 바이러스가 약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잖아요. 국토안보부의 어떤 국장으로부터. 이게 태스크포스에서 다 나오는 얘기인데 대통령은 다 그 태스크포스에 참여도 잘 안 하고 그냥 보고서만 받아보고, 보고서도 대통령이 그 꼼꼼한 보고서를 싫어하니까 대강 들으니까 이제 뭔가 그 실수가 대통령의 의학적인 부분에서 얘기할 때는 나온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 그 백악관 브리핑이 짧아지지 않을까, 이 짧아진다는 데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쁜 것도 있었죠. 그동안 이 살균제, 이것은 너무나 세계적인 빅뉴스였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어찌 대통령이 그럴 수가 있느냐. 물론 그 다음날 내가 말하자면 조크한 거야, 빈정대는 조크를 한 거야 라고 해명 아닌 해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데미지는 다 입었고 아무도 그 얘기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자들도 대통령이 뭐 뜻이 있어서 빈정거린 거겠죠. 빈정거렸다고 하잖아요, 스스로라고. 하지만 제가 어제 그 대통령의 말투를 들려드렸잖아요. 아주 시리어스하게 하는,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해서 박사가 우리 그런 실험 안 합니다. 아마 왜요? 그거 뭐 나 금방 죽는 거 봤는데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기자들에게,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기자들에게 풍자적으로 빈정거리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 그 클립만 보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의 그 같은 모든 것을 다 감싸려고 하고 알면서도 어제 대통령이 그랬겠어요. 살균제를 몸속에, 폐 속에 주입시키라고 했거든요. 인젝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외선도 쏘이거나 몸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는 두 번째고, 첫 번째는 그토록 홍보를 했었던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 결국은 대통령이 그만큼 홍보를 하니까 식품의약국에서도 승인을 한 건 아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번 병원에서 그 뭐 다른 뭐 항생제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합쳐서 치료를 좀 해보십시오라고 했었던 건 아니에요. 그 긴급적인 승인이라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서 승인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사용해봐라. 근데 결국은 그것을 이런 식으로 거둬들였습니다. 거둬들인 거나 마찬가지죠. 임상실험이나 병원에서 의사가 꼼꼼하게 이렇게 보고 있을 때, 그런 때가 아니면 사용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많은 한국 분들께서 이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알약이니까 그것은. 그래서 뭐 나 아는 사람도 먹고 났어요. 나 아는 사람도 먹고 났어요. 심지어는 의사도 나 처방해 줬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몇 분이나 드셨는지 그건 모르겠고, 다만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임상 실험이 원래 이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아주 그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던 프랑스의 그 의사는 불과 조금으로 그 임상 실험을 한 것이지만, 뭐 300 몇십 명이요, 적어도 재앙청 병원에서 한 것, 그 밖에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득보다 실이 많다, 사망을 포함해서. 뉴욕에서도 임시 그 결과를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다음 주 정도에 정확한 결과가 나올 테고. 그러니까 식품의약국이 또 한 번 이 같은, 처음에는 긴급하게 써라 하고 해줬다가 이거 위험하다 하고 이제 걷어들였죠.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나쁜 그 한 주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팍스뉴스도 이제는 팍스 앤 프렌즈 같은 데서도, 물론 로라 잉그레엄 같은 사람은 이제 또 다른 해석이라기보다 본인이 했었던 말이 있으니까 자꾸만 이걸 다른 약과 같이 안 써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약과 다 같이 썼습니다. 항생제니 뭐니 다 어떠한 성분들과 썼고, 그리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의학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의학계에서 나오는 의견과 또 트럼프 대통령, 의학계에서도 뭐 방법이 없는데 숨져가는 사람인데 무엇이라도 써야지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 어떻게 사용하든지 좀 증상이 아주 약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조금 듣는 것 같기도 한데, 심각한 증상이면 안 듣는다. 증상이 약한 사람은요 어차피 회복되게 돼 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100% 감염됐다 하더라도 80% 아무렇지도 않게 회복이 되고, 그리고 20% 병원에 가서 5%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그 5% 가운데 일부가 숨지는 건데, 이 같은 중증 환자에게는 듣지 않으니까 아주 가벼운 사람에게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의사가 처방해서 집에서 먹고 낫다 하는 건 어차피 나을 사람이 나은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의학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된다. 컨트롤도 된 그런 대규모 임상실험에서 증명이 나와야지만 된다. 이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록다운 된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그 한 주일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 플립플롭이라는 단어를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다. 이것과 no mercy, 아주 그냥 보통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 두 개의 단어가 reopen, 다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하는 것에 연관이 되는데, 지금 조지아주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어제부터 일부 뭐 타투 스토어, 미장원, 이발소, 보링장 그 오픈을 했겠네요. 그 한국 분들도 장사를 하고 계실 텐데, 월요일에 뭐 식당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준비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백악관과 대통령은 그 정말 그 플립플롭을 했고, 조지아주 주지사에게 대통령과 부통령이 화요일에 전화를 걸어서 너 지지한다, 리오픈한다는 것 했다가, 다시 또 수요일부터 여론이 바뀌고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대통령이 그거 너무 이르다, 조지아주는 했기 때문에 조지아주의 주지사는 충성하다가 완전히 그 바람 맞은 그런 꼴이 됐고, 조지아주에서 애틀란타하고 또 사바나,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알바니,
이런 곳은 우리는 그 애틀란타 시장은 과학자의 말을 듣겠습니다. 집에 계세요. 필수가 아니면 아직 볼링 칠 때 아닙니다. 매니큐어 칠할 때가 아닙니다. 이 사태에 돈 때문에 생명을 희생하는 것을 나는 시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이 시장은 민주당이군요. 뭐 애틀란타는 인구도 많고 민주당 색깔이 있으니까요. 케이샤 랜스 바텀 시장이 그런 그 얘기를 했고요. 굿모닝 아메리카와 인터뷰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어거스타도, 그 골프장에 있는 어거스타도 조금 더 지켜보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대통령도 뭐 해방시켜라, 뭐 어떤 주들, 그리고 케빈 피버라는 단어도 있었죠.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조지아주 너무 일러 개방하기 이렇게 얘기하기 그 바로 전날까지, 전전날, 지난 주말에 많이 그랬죠. 트윗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그 펜실베니아 같은 데서 총도 들고 문 열어라 하고 시위하고 하니까, 군용차 타고 군용 트럭 타고 하니까 해방시켜라, 뭐 미시시피, 뭐 미네소타 다 해방시켜라 했는데 더 이상 대통령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땐 케빈 피버라고 해서, 왜 우리가 무슨 뭐 공황장애 이런 식으로 작은 곳에 작은 오두막집 같은 케빈이잖아요. 그 케빈에 오래 갇혀 있으면 사람들이 어떠한 그 갑갑한 그런 증세를 느끼는 케빈 피버에 사람들은 지금 걸려있다, 해방시켜라 했는데 더 이상 그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텍사스주도 식당, 헤어살롱도 오픈할 예정이고, 또 테네시주도 27일부터 식당 오픈하고 29일부터 소매점, 그 영업 허용한다고 하는데, 물론 당연히 이 모든 주에서 얼굴도 가리고 뭐 거리 두기도 하고, 식당 같은 경우도 드문드문 앉아야지 되고, 뭐 위생, 그 소독 관련 지침 같은 거 다 따라야지 된다는 것은 있습니다. 미주리주는 5월 4일이네요. 오늘 로스앤젤레스가 25일인가요? 24일인가요? 4월, 제가 날짜 잘 모르는데요. 토요일입니다. 분명한 토요일인 건 아는데 오늘 4월 25일인 것 같아요. 5월 4일부터 식당, 미용실, 체육관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 영업 허용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플로리다주는 뭐 당연히 지난주부터 해변을 오픈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시간적으로 오픈을 했고요. 또 무슨 그 미주리주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수술도 캘리포니아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도 어떤 분께서 유튜브에서 말씀을 해주셨던데요. 워싱턴 주인가요? 무슨 예를 들어서 유방암 검사라든가 치과 진료 받기로 돼 있던 거 다 취소를 했었는데, 예약을 그거 받아도 되는가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요즘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뭐 마스크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불필요한이 아니라 정말로 필수적이 아닌 수술은 하지 말아라 해서 심장 수술까지도, 암 수술까지도 다 연기했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이제 허용하는 그 주들이 있습니다. 미주리주도 마찬가지고, 알칸소주가 원래 그 수술을 허용하겠다 27일부터 이렇게 발표했었는데 조금 뒤로 물러나네요. 해서 다음 달 그 18일부터, 원래 27일 내일 모레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달부터 필수적이지 않은 뭐 치과 진료 허용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그런데 치과 진료만 하더라도 이게 진료니까 그렇지만 경제 활동은 조금 뒤로 미루는 것 같습니다. 미시건주는 5월 15일까지 자택 대피령 그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미시건주. 그리고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어느 주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버지니아주는 5월 8일 이전에 우리가 경제 활동을 다시 하지는 않겠다, 현재 상태입니다. 물론 바뀔 수도 있어요. 알칸소주처럼. 그 아주 유명한 그 랠프 로덤 주지사, 어렸을 때 대학교 다닐 때 본인이 백인인데 흑인인 것처럼 뭐 이렇게 사진 찍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서 아주 한참 힘들었었던 랠프 로덤 주지사가 그렇게 말했고요. 또 메릴랜드에 이제 그 유미 호건, 그 퍼스트 레이디가 있는 그 코리안 아메리칸 레리 호건 주지사는, 메릴랜드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규제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메릴랜드주도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이 70만 명도 지금 넘습니다. 그리고 또 뉴저지주에서 어떤 분이 물어봐 주셨어요. 뉴저지주가 실업수당 청구한 사람이 71만 뭐 몇천 명이 됩니다. 메릴랜드주가 아니고요. 뉴저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주지사가 기자회견 한다 했었었는데, 오늘 제가 그 버링턴 카운티 타임즈라는 신문을 보니까요, 다음 달에 주의회에서 필수가 아닌 이런 비필수 영업을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주지사가 혼자 이렇게 의원들 얘기 듣고 결정을 내리는 형태가 아니라 뉴저지주는 주의회에서 이 법안을 마련을 해서 그 법안에 따라서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필 머피 주지사가 그렇게 해서 그 주의회 이런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또 무슨 뭐 본인이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겠다 했는데, 그 법안이라는 것이 5월 4일에 이제 상정된다고 하는데, Healthy Citizens and Healthy Business Act, 건강한 시민과 건강한 그 사업체 뭐 이런 그 법안 두 가지를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캘리포니아주는 아직까지 지금 저희 5월 중순까지는 캘리포니아 주민은 각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스테이 애톰 그 명령이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굿뉴스가 하나 있다면요. 그 공화당과 민주당이 일치하는 게 있어요. 일치하는 게 이제는 소셜 디스턴싱을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도 전에 비해서 많이 지지합니다. 마스크 쓰는 것도요, 아마 3주일 전과 지금 그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그 백인들이 마스크를 쓰는 비율이 몇 배 높아졌다. 이제는 쓴 사람이 마스크가 됐건 얼굴 가리개가 됐건 안 쓴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이런 리오픈 뉴스는 그랬고요. 그리고 경제 뉴스를 좀 말씀드리자면, 실업수당이 이번 주에도 440만 명이 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실제적인 그 실업률은 지금 한 20%에서 40%다 이미, 이렇게 보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다람쥐 너무 귀여워요. 여기 오면 보여드릴 텐데 너무 귀여워요. 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네, 그래서 실제적인 실업률이 정말 그 45%까지 갈 수도 있는데, 실업수당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경험을 하시는 것처럼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준다고는 했는데 안 주지는 않을 텐데, 이게 너무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경제 상태에서 지금 거의 5천억 달러가 되는 2차 PPP, 그 Paycheck Protection 프로그램이 그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준비를 하시고 하셔야지 되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가 되지 않은 것, 이건 이제 그 정치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1차 때 그 융자를 받지 못하셨던 분들, 2차 때는 1차 때보다는 이 맘앤팝, 뭐 레스토랑이라든가 그런 그 작은 업체를 보호하려는 그 노력이 1차 때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시도를 하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그 공화당이 원했던 대로 된 것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원한 것이 되지 않은 것이, 주정부와 시정부에 지원을 하는 돈, 여기 이 부분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 밖에 무슨 뭐 소수인종이라든가 소수그룹이라든가 병원, 또 테스트 하는데 드는 비용들은 조금씩 할당이 됐고, 기본적으로 가장 큰 돈은 이제 3천억 달러 조금 넘는 돈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가는데, 주정부와 시정부에는 왜 따로 지원을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정규방송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자세히는 못 드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화당은 원래 사람들에게 돈 주고 이런 것을 싫어하지만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이 법안도 한 5명 정도만, 공화당에서 4명, 민주당에서 1명만 어떠한 이유로 찬성을 하지 않고 전부 하원에서도 388대 반대 5로 통과가 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치 매코넬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이제 이것 가지고도 모자란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다음에도 또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이런 또 그 지원안이 나올 때는 주정부와 시정부에도 우리가 뭔가를 주겠다는 것을 백악관에서도 의견 일치를 어느 정도 보는 것 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공화당인 미치 매코넬 그 상원 원내대표가 아주 그 유명한 보수적인 그런 그 라디오 호스트와 인터뷰를 해서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그것은 블루 스테이트 베일아웃, 그 민주당주에 대한 구제 금융안이나 마찬가지다. 그 돈을 가지고 무슨 다른 곳에다가 쓸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공화당 미치 매코넬의 주장이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하게 타격을 받은 데가 공화당주가 아니고 민주당주잖아요. 이 미치 매코넬의 켄터키주만 하더라도 사망자 한 200명밖에 안 됩니다. 그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주는 거의 2,000명이 되잖아요. 10배잖아요. 민주당주고 인구 밀도가 높고 그런 등등의 이유로.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금도 안 거치고 스테이 애톰 하느라고 사람들 밖에 나가지도 않고 실업자가 됐고 하는 그 돈을 어디다가 쓴단 말이냐, 이것은 우리 꼭 줘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공화당 측에서는 우린 절대로 그렇게는 못 준다 하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그 돈을 받으면 스테이 애톰을 더 오래 할 것이다. 민주당에서 스테이 애톰을 오래 하면 지금 공화당에서 생각할 때는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선되는데도 나쁘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공화당의 선거에도 아주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주는 거다. 만약에 공화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주 큰 피해를 많이 입은 주였다면, 켄터키가 그랬다면 미치 매코넬이 그런 주장이나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서로가 이해가 다른 거예요. 휴 히윌트라는 그 유명한 그 라디오 호스트와 인터뷰에서 뭐 공화당 컨서버티브 라디오 호스트니까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다 이제 밖으로 나왔고요. 그 미치 매코넬 주는 뭐 감염된 사람도 5,334명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에 비해서 감염된 사람도 거의 뭐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해서 이래저래 지금 굉장히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이번 분기에 GDP가 40%가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의회 예산국에서 지금 예상을 한 겁니다. 1, 4분기보다는 11.8%가 줄어들고요. 해서 이제 3, 4분기가 되면은 약간 또 올라가서 한 뭐 5.4% 올라가는데, 지난해 같은 분기 기간에 비해서요. 그리고 2, 4분기는 워낙에 많이 내려가니까 4월달, 5월달, 6월달. 그래서 2, 4분기보다는 3, 4분기가 약 24% 정도는 GDP가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시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시가 경제적인 그런 그 전쟁까지로도 가고 있기 때문에 연방 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원래도 세금 감면 때문에도 늘어났는데, 이번에도 계속 돈을 주니까 개인적으로도 $1,200 주고, 스몰 비즈니스 업주에게도 주고, 어디에도 주고 계속 돈을 써야지 되니까 적자가 늘어나도 어쩔 수 없는 때다. 이건 이제 공화당들도 많이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미치 매코넬이 민주당에게 블루 스테이트 그런 베일아웃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도 뭐 오하이오주가 지역구인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건 민주공화를 지금 가릴 때가 아니다. 어디든 그 피해가 있는 주에는 연방정부에서 돈을 지원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게 사람들의, 정치인들의 마음인 것 같고요. 다 그 정치인들 능력이죠. 캘리포니아 주의 연방 정치인이 낸시 펠로시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다이언 파인스타인 상원 의원 2명, 그리고 이제 또 하원 의원들 뭐 54명,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게빈 뉴섬도 연방 정부에서 돈 많이 가지고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지 않게 하는가,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가, 굉장히 노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연방 적자가 2020년도에 뭐 3조 7천억 달러까지 간다고 하네요. 내년에는 조금 줄어서 2조 7천억 달러. 사람들이 이제 경제 활동도 하고 하면 판매세도 거치고 세금도 거치고 하니까요. 오일값에 대해선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까지 내려갔고, 특히 이제 그 텍사스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 뭐 쉘 가스 같은 거 네거티브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생산업자가 그 오일을 사가는 사람들에게, 생산업자가 생산해서 저장할 데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수요가 없으니까, 뭐 비행기도 안 타고 자동차도 안 타고 하니까, 그래서 사가는 사람한테 마치 저장료를 주듯이 돈을 주고 이렇게 파는 시점이 됐는데, 이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영주권 문제인데요. 영주권과 이민에 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지금 그 영주권자로서 한국을 방문을 하시려는 분이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기본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비자 업무가 중단됐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게 뭐 달라질 게 없다라고 하지만 60일 동안 이제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는 거예요. 영주권 발급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올 수 있는데 그 업무는 합니다. 다만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미국에 온다던가 하는 것을 중단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60일에서 시작을 해서 60일 이후에 연장을 하고, 그 60일 이후가 되면 11월 선거에 더 다가가게 되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서 시작을 해서 반이민법을 상당히 강화한다는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달에 공약으로 내놓는다는 겁니다. 2016년도에 미국 백인들이 가장 좋아했었던 공약 가운데 하나가 뭐 멕시코 벽, 아직 뭐 쌓지도 못했지만 그런 내용, 말이라도 듣기 좋네, 시원하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과 반이민 정책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특히,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것을 지적을 해서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은 뭐 난민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런 것을 백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분들도 기독교가 아니면 무척 그 배척을 하시는 경향이 미국에서도 강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민 문제는 지금 어제 그 오늘의 미국 방송이 끝나고도 또 확인된 부분들도 있고요. 백악관의 그 스티븐 밀러라는 젊은 사람이 굉장히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써서 보통 그 GC 계통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본인들도 똑같은 배척당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주도를 해서 이제 강경하게 뭔가 이민 정책을 밀고 나가면 다른 것은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 기반들은 다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영주권자인데 대학생이에요. 그러면 한국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학교가 그 개학이 안 되고, 뭐 9월달 그 가을 학기에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확률이 많으니까 한국에 가서 해도 되겠다. 영주권자인데 뭐 이런 학생들이 한국에 가지 못하는 거죠. 혹시라도 한국에 가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때, 한국이 지금은 정말 모범 사례지만 한국처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그렇지만 또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2차적인 물결이 왔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알 수 없다는 거죠. 살균제를 폐 속으로 집어넣으라고까지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대통령이기 때문에, 영주권자인데 한국이 만약에 확진자가 생겼어. 그러면 일단 스탑. 내지는 그 여러 가지 행위를 상상을 해보는 거죠. 가능성은 1부터 100인데 기본이 반이민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걱정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영주권자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참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 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1차적인 사태가 5월 중순 정도가 되면은 거의 모든 주에서 피크는 지나거든요.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는 다시 그 같은 그 선거 유세, 선거 공약, 선거 이슈로서 이민 문제가 크게 이제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전해드려야지 될 것이, 그 지난번에 티오도어 루즈벨트 해군 함대의 함장이 결국은 그 함대에 타고 있던 그 해병대와 해군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니까 우리 빨리 내리게 해달라, 우리 괜히 전시도 하는데 숨질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했는데, 그 같은 상부에 쓴 이메일이
뭐 20명, 30명한테 보냈다고 하고 그게 언론에 전달이 돼서 본인이 언론에 준 것은 아니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것을 문제 삼아서 당시에 해군 대장 대행이 참 너를 믿을 수가 없어 하는 형태로 쫓아냈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 함대에 가서 너 쫓아낸 그 함장은 정말 스투핏했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군인들은 다 쫓겨난 함장 편이 대부분 이상이었죠. 함장이 그 배에서 내려갈 때도 막 그 크로지어였었죠. 캡틴 크로지어 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대통령도 처음에는 이 함장을 해고한 해군 대령 그 대행을 굉장히 지지했다가 나중에 또 뭐 스물스물도 그냥 뭐 사라져버리고, 그 함장을 해고한 그 해군 그 대장 대행이 결국은 사임했고요. 지금 해군에서 그 함장을 자리로 복귀시켜라.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캡틴 자리는 유지라고 본인도 나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잖아요. 지금 2주일 넘었으니까 회복이 된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원래 자리에 복귀시켜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브렛 크루지어 복귀시켜라 하는데, 해군 그 대장 아무튼 해군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총체적으로는 이제 국방장관이잖아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강력히 추천을 해서 에스퍼 국방장관도 이 함장을 다시 피도 루즈벨트 함장으로 복귀시키는 이런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그러면요, 처음이래요. 그런 일로 해군 함장이 해고된 일 것도 처음이고, 또 해고됐던 해군 함장이 다시 그 원 상태로 복귀되는 것도 처음이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주에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도 많은 루머라든가 정보를 통해서 들려오는 레이티스트는 중국의 의료진들이 뭐 김정은 위원장을 도우러 갔다. 그리고 어떤 매체에서는 TMZ 같은 매체에서는 뭐 연예 매체지만 아주 그 핫한 뉴스들은 또 잘 보도하기도 하죠. 뭐 식물 상태다, 일본이 뭐 그렇게 보도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확실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제게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사망을 했다고 비디오까지 이거 정말이야 하고 보여주셨는데 5분 몇 초짜리를 보니까 그 비디오가 우선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어제 그 한국 날짜로 25일 0시 몇 분에 숨지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국 언론이나 다 이 정도 24시간이 훨씬 지났으니까 알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 또 뭐 이춘희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말하는 것도 어설프고, 그 말 단어 사용이나 이런 게 북한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신문 같은 것도 노동신문을 인용하는 것도 아니고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루머가 굉장히 많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북한에서 확실하게 확인이 돼야지 그 확인이 되는 문제가 아닌가,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은 듭니다. 저는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다시 뵙겠는데, 내일은 혹시 레이티스트 뉴스를 전해드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조 바이든 부통령이나 중국과 연관해서 아주 그 불편한 일들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아들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 중국 국영은행에서 돈을 그 융자받고, 중국 국영은행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미국에 있는 부동산 자산에 투자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돈을 빌려주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불편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같은 것이 일어나면은 세계의 독재자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이 바이러스를 그 어떤 핑계 삼아서 모든 것을 맘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미국 우월주의, 미국인 특별주의 이런 것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또 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생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레이티스트 속보를 전해드리고도 시간 여유가 있으면 내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이었습니다.